건강한 삶에 가까워지기 위해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 생생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시간인데요. 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나 생생 매거진 오늘 홈페이지 게시판에 궁금한 점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회장이자 피부과 전문의인 민복기 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겨울철 많은 분들이 그 피부 건조증만큼 두피, 특히 이제 탈모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데 우선 탈모의 종류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2월에 네. 아마 피부 건조증과 겨울철 피부 질환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대부분 피부가 겨울철에 굉장히 건조해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샤워하고 난 다음에 네. 반드시 목욕탕 안에서 보습제 바르는 거 이런 거 설명을 드렸고요. 네. 겨울철은 가을철부터 이제 탈모증이 좀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제 탈모의 종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남성형 탈모도 있지만 네. 탈모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네. 저희가 조금 구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있는 게 보통 남자분들 M자형이나 O자형으로 이제 빠지는 남성형 탈모증이 보통 유전적인 소인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다음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해서 여성 부분이 이제 머리 위에 네. 왕관슴 부위가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빠집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출산하고 나서 30대에 많이 빠지기 시작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폐경이 진행되는 50대에 가늘어짐이 더 심해져서 대부분 가리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빠글빠글 퍼머를 많이 하셔서 가리거든요. 흔히 아줌마 파마라고 맞습니다. 하는. 네.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 여성형 탈모증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안드로제네틱이라 해서 안드로겐 호르몬이 좀 증가돼서 빠지는 약간 유전적인 경향. 그러니까 네. 아버지나 어머니 쪽 유전을 좀 받아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도 엄마 이모가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가늘고 빠졌는데 저도 그렇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아까 어떤 청년 지원이나 뭐 여자분들 탈모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의료보험상 이제 급여가 되지 않는 이제 탈모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게 이제 원형 탈모증이 있는데 원형 탈모증은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면역계 질환으로 보고 있고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내과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빈혈,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둥글게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둥글게 빠지는 거는 급성 탈모이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이제 전두 탈모라고 해서 전부 다가 빠질 수도 있고 아이고. 전신 탈모는 참 안타깝게도 눈썹, 속눈썹, 온몸의 털이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게 면역계 질환이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의료보험상 급여가 되는데 네. 그전에는 이러한 전신 탈모증 치료가 불가능했는데 네. 사실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재라는 약품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개발되면서 이런 난치병들도 치료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그 외에도 머리카락을 너무 따서 옛날에 뭐 모용한다고 막 애기들 네네. 닦고 이러면 이제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당겨져서 네. 빠지는 탈모들도 있고 그다음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소아 탈모증이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탈모처럼 뭐 둘째가 태어나거나 이렇게 밑에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사랑을 나눠야 되니까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탈모가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다양한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뭐 백신 접종 이후부터 네. 지금 이제 다양한 탈모들이 또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생각보다 종류도 굉장히 많고 많습니다. 예, 원인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설명 중에 충격받았던 것은 여성 탈모도 유전이라고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남성 탈모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설명하시면서 가을부터 이렇게 서서히 탈모가 많이 맞습니다. 진행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계절적인 요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연의 순리인가 싶은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봄, 여름에 우리가 나무도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라고 네. 모든 게 잘 자라고 가을철부터 낙엽이 떨어지듯이 이 몸의 생체 리듬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보통 가을철이 되면
전체 모발이 정상적으로 휴지기라 그래서 전체 모발 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휴지기 탈모가 되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서 15, 20%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네. 많이 빠진 분들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한 100개 이내가 빠져야 되는데 150, 200개 정도씩 빠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모가 촉발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탈모가 10월, 11월 달 진행됐다가 12월부터 이제 지루 피부염 같은 것들이 같이 악화가 되면 그 탈모가 더 심화되고 만성적으로 치료가 안 되면서 회복이 안 되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모발 자체는 생장이 굉장히 빨라서 우리가 항암 치료나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도 보면 항암 치료제를 쓸 때 생장이 굉장히 빠른 모발 모낭이 손상이 돼서 네. 탈모 같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도 이제 또 회복이 될 때는 또 빨리 회복력을 가지고는 그렇죠. 있는데 네. 이런 만성 경과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앞에 말씀드린 남성형 여성형 탈모처럼 갑자기 급성 빠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가늘어지면서 그 가늘어졌다가 이제 빠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회복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만성형은 이제 노화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네. 노화로 이제 우리가 주름 노화가 생기듯이 모낭도 가늘어지면서 이제 빠질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그냥 자연 노화로 볼지 너무 빠른 20대 청년이 그렇게 오는 거는 질환으로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급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전문가들도 이제 계속 이 부분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급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탈모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탈모량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 보통 어느 정도 그 모발이 빠지면 급성 탈모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하루에 한 80개 정도가 누구나 빠져야지 네. 새로운 모발, 생장기 모발이 또 자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200개 이상이 되면 이제 사실 급성 탈모로 새로 나는 모발보다 빠지는 모발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한 달, 두 달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모낭 파괴가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를 명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전보다 뭐 이렇게 더 많이 머리를 감고 났을 때 빠지는 양이 증가되고 이럴 때는 오히려 늦추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일단 진료를 딱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내과적인 질환들을 일단은 많이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갑상샘 질환이나 뭐 빈혈 같은 것도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그 조직 장기나 이런 데를 손상을 시키는 것 똑같이 이제 원형 탈모나 이런 경우도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낭을 파괴시키는 원리가 또 있거든요. 네. 그게 있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서서히 또 가늘어짐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네. 그냥 두시는 것보다는 일단 진단부터 정확하게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탈모의 원인이 생각보다 정말 여러 가지네요. 예, 예. 내과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제때 치료를 해줘야만 할 텐데 그냥 뭐 일시적인 것이겠거니 또 나이가 젊으니까 순간 방심했다가 내버려 뒀다가는 만성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급성 탈모를 방치하지 않고 제때 치료를 하려면 이제 그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학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과정까지가 7.1년 정도 걸린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처음에 빠질 때 좀 빠지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병원을 바로 오는 경우가 아니고 네. 뭐 여러 가지 민간요법도 해보고 뭐도 발라보고 뭐도 해보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네. 실제 전문가까지 오는데 시간이 7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 7년이군요. 예, 7년이 걸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오히려 빨리 받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젊은 20, 30대 때 생기면 병이 와도 어떤 질환이든 금방 병원 가기가 뭐 예를 들어 치질이 생겨도 사실 금방 부끄러워서 병원을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치료 시기를 많이 초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가면 좋고요. 빨리 가면 치료가 이제 가능한 게 남성형 탈모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초기에 약물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바르는 약만 써도 이제 지연시키거나 안 그러면 다시 나을 수 있도록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복용하는 약을 씁니다. 네. 여성형 탈모도 역시 또 동일하고요. 네.
그다음 원형 탈모는 좀 다른데 원형 탈모는 이제 1개 정도 2개 정도 작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자연 회복률이 한 5-60% 이상 되긴 됩니다. 그러나 재발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치료가 사실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에 작게 생기더라도 병원에 빨리 가서 작게 생기면 또 몇 달 만에 치료되고 그냥 종결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루 피부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피부염이 겨울에 악화돼서 그 원인으로 모낭염이 생기고 거기에 감염이 일어나서 탈모가 또 다시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급성기만 빨리 가서 2-3주 딱 그 고름 생기고 염증 생기는 걸 치료하면 파괴가 안 되도록 그냥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서 보면 완전히 이제 감염돼서 그 부위에 모낭이 파괴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젊은 층도 방치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예, 가장 본인한테 아주 좋은 그런 예후를 남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텐데 뭐 먹는 약, 바르는 약 뭐 이런 거 예,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예. 치료법도 좀 소개해 주시죠. 치료법은 이제 그 남성형 탈모는 이제 탈모 먹는 약이 굉장히 잘 나와서 요즘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 약을 하루에 한 알 정도 먹거나 나중에 경과가 좋으면 유주요법이라고 매일 안 먹고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먹어도 이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바른 약은 이제 미녹시딜 제제라 그래서 뿌리는 약인데 이제 모낭 주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이제 모낭이 좀 굵어지고 잘 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루 피부염이라는 피부염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피부염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아까 바르는 이제 뿌리는 미녹시딜을 바르게 되면 피부염이 더 심해져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한 번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을 이제 딱 보고 두피를 보고 확대경으로 보고 보면 본인이 이제 시각적으로 딱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 사실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네. 샴푸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머리는 머리카락을 감는 게 아니고 두피를 청결하게 하는 거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샴푸는 머리카락이 길어도 바깥쪽에 많이 이렇게 묻혀서 씻는 것보다는 두피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샴푸를 이렇게 그냥 눌러서만 짜서 그냥 통째로 바르는 것보다는 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물을 약간 적셔서 거품을 좀 낸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 샴푸를 해야지만 세정력이 좋고요. 네. 가능하면 두피에 적어도 한 2분 정도를 샴푸를 좀 두셔야지만 세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너무 더러워져서 좀 뻑뻑한 경우에는 한 번에 샴푸하려고 그러지 말고 샴푸를 충분히 한 번 하고 헹궈낸 다음에 샴푸의 반의 반 정도만 한 번 더 손바닥에 올린 다음에 거품을 내서 씻게 되면 네.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세정력이 좋아지고요. 린스는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머리카락 바깥쪽을 이제 린스를 발랐다가 씻어내는 방식을 네. 쓰시는 게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샴푸는 두피에, 린스는 머리카락 두 발에. 네. 자, 평상시 샴푸법까지 알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그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막 2번, 3번씩 머리 예. 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두피가 건조해서 탈모를 유발하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 환경,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볍게 2번 정도 감더라도 그러지 않는 경우는 하루에 한 번 감으면 되고요. 네. 밤에 감거나 아침에 감는 거는 그 사회생활 패턴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너무 바쁘신 분은 밤에 감으시면 되고 대신 아침에 여유가 있으면 아침에 감으시면 되고요. 네. 수영을 할 때 수영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수영장 물이 조금 이제 강할 수가 있어서 물에 들어가시기 전에 수돗물로 머리를 적신 다음에 수모를 쓰면 네. 예, 탈모를 조금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그 모자를 많이 쓰잖아요. 예, 예. 스포츠 캡 같은 예, 걸 예. 많이 쓰는데 질문 중에 이제 30대 중반 남자인데 예. 모자 쓰는 게 편하고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예, 즐겨 예. 썼는데 그 주변에서 모자를 쓰거나 가발을 쓰면 그 탈모를 유발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불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예. 우리가 헬멧 같이 굉장히 무겁고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 모자는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있는 네네. 쓰는 거는 네. 왜냐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먼지와 그다음에 이물질이 묻어서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빨리 닦거나 이렇게
씻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 우리가 뭐 야구 모자 같은 네. 모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직사광선 노출이 많이 심할 때는 그런 모자를 써서 밀짚 모자 같이 큰 거를 써서 이제 가려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모발 이식 수술하지 예, 예, 않습니까? 이 미리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모발 게 있을까요? 이식은 충분히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전두 탈모라고 이제 원형 탈모의 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남성형 탈모분이 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결국은 전두 탈모니까 뒤에서 앞쪽으로 심어놔도 네. 다시 원형 탈모처럼 빠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진단을 잘 받아야 되고 네. 이제 면역계 질환인 베체트병이라고 우리가 쉽게 상처가 난 데보다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인데 네. 이제 그 서울 지역에 수술 받고 이제 염증이 계속 생기니까 수술을 해서 모낭을 심어도 고름이 생겨서 결국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냥 수술을 막 미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전신 질환이나 모든 것들에 문제가 없는지 네. 지혈 같은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보고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탈모의 원인과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이사회 회장이신 피부과 전문의 민복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